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채널 위인 일기, 그 뜨겁고도 시린 역사의 기록, 제2부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광기의 정점을 찍고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연산군과 그를 끝내 무너뜨린 성종, 유신파의 마지막 이야기를 펼쳐봅니다. 여러분, 요즘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과거에 SNS에 올린 글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경우 많죠. 5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오사화라는 사건인데요. 이건 요즘 말로 하면 클라우드에 저장된 10년 전 일기장 털기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살인의 영수 김종직이 쓴 조이제문이라는 글이 발단이었죠. 항우에게 죽임을 당한 초나라 회왕을 애도하는 내용이었는데 유신파의 라이벌이었던 훈구파들이 이걸 연산군에게 들고 갑니다. 전하, 이 글은 사실 세조대왕님을 비판하는 악플입니다. 연산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평소 자신을 가르치려 들던 유신파들을 한꺼번에 숙청할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이미 세상에 없는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였습니다. 당시 한양의 공기는 비명과 피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성종 유신파들이 애지중지하던 선비의 지조는 왕의 섯을 퍼런 칼날 앞에 맥없이 꺾이고 말았죠. 여러분, 권력이 해석의 자유를 독점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무오사화는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산군의 사치는 단순히 술과 여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냥에 미쳐 있었죠. 그런데 그 사냥터가 문제입니다. 지금의 서울 성동구, 광진구 일대의 민가 수천 채를 강제로 철거해버린 겁니다. 내 사냥견들이 뛰어놀 마당이 좁구나. 저 집들을 다 밀어버려라.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은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날 멀쩡히 살던 동네가 갑자기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쫓겨나는 강제 이주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성종 유신파들은 백성의 고열을 짜내 유의를 즐기시면 안 됩니다라고 통곡하며 매달렸지만 연산군은 오히려 그들을 비웃으며 사냥터의 경계인 금표를 넘는 자는 누구든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왕의 즐거움이 백성의 눈물이 될 때 왕자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에게도 자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자 황은 영특하고 효심이 깊었다고 전해지죠. 연산군이 광기를 부리며 신하들을 죽일 때 어린 세자는 어떤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을까요? 야사에 따르면 세자는 아버지를 붙잡고 울며 간청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발 피를 멈춰주세요. 하지만 이미 분노의 괴물이 된 연산군에게 아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도 저 신하들 편이냐? 라며 차갑게 외면했죠. 이건 단순한 부자 관계의 단절이 아닙니다. 조선의 미래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연산군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한 채 그 상처를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있었습니다. 왕이기 전의 아버지로서 그는 가장 처참한 실패를 맛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훗날 중종반정 이후 이 어린 왕자들이 겪게 될 운명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밤이 밝았습니다. 성희안, 박원종 등 유신파와 훈구파가 손을 잡은 반정군이 대궐로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이 긴박한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궁궐 밖에서는 횃불이 넘실대고 칼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릅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여느 때처럼 장녹수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소란이 들리자 그는 비로소 예감했습니다. 아, 끝났구나. 연산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지독한 광기의 연극을 끝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그는 담담하게 왕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절대강자가 한순간에 폐위된 임금으로 전락하는 순간 한양의 밤은 고요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새로운 왕을 추대하려는 유신파들의 움직임은 오늘날의 긴급 이사회처럼 긴박하고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좌에서 쫓겨난 연산군이 유배된 곳은 강화도였습니다. 수천 명의 여인과 황금 술잔에 둘러싸여 살던 그에게 허락된 공간은 가시울타리가 쳐진 작은 초가집뿐이었습니다. 강화도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죽인 이들의 영혼이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는 유배된 지 불과 2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고작 31. 마지막 남긴 말은 중전이 보고 싶다였다고 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화려하게 타올랐던 불꽃이 가장 초라하고 쓸쓸하게 꺼져버린 겁니다. 그가 죽고 난 뒤 그를 찬양하던 흥청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를 보필하던 신하들은 새 임금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역사는 그를 왕이 아닌 군으로 기록하며 그의 모든 기록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연산군과 성종 유신파, 이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먼저 가치관입니다. 연산군은 나의 감정과 욕망이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반면 유신파는 성리학적 질서와 도덕이라는 시스템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죠. 요즘으로 치면 개인의 행복과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 CEO와 조직의 규율과 명분을 강조하는 꼰대 임원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에 있어서도 극명합니다. 연산군은 고통을 잊기 위해 쾌락과 광기를 택했고 유신파는 고통을 견디며 비판과 견제를 택했습니다. 사랑 또한 달랐죠. 연산군에게 사랑은 결핍을 채워주는 안식장 녹수였지만 유신파에게 사랑은 국가와 백성에 대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유신파들의 그 고결한 도덕 뒤에는 권력 장악이라는 또 다른 욕망이 숨어 있었고 연산군의 광기 뒤에는 상처받은 영혼의 절규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어느 쪽도 완전한 선이나 악은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의 비극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인 중전신 씨는 반정 이후에도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살았지만 남편의 죄 때문에 평생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연산군의 자식들은 대부분 사약을 받거나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성종 유신파들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사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바른말 한마디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늘 가장 연약한 가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 인물의 업적에만 주목하지만 그들 뒤에 가려진 가족들의 피눈물도 기억해야 합니다. 연산군의 광기가 파괴한 것은 단순한 정치체제가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거꾸로 돌려 연산군의 시작을 볼까요? 사실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혈통을 가진 왕자였습니다. 성종의 장남으로 태어나 만인의 축복 속에 세자로 책봉되었죠. 어린 시절의 연산군은 매우 총명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성종은 아들을 끔찍이 아꼈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완벽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조선 최악의 폭군이 되었을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대와 어머니의 부재라는 공백이 그를 망쳤다고요. 성종은 아들에게 완벽한 도덕군자가 될 것을 강요했고 유신파 스승들은 한시도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랑 없는 훈육과 감시 속에서 소년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가 조금 더 따뜻한 품에서 자랐다면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연산군과 성종 유신파라는 두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때로는 내 욕망에만 충실하고 싶은 연산군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아니면 남을 가르치려 들고 도덕적 잣대만 들이대는 유신파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500년 전의 비극은 오늘날에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우리에게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유신파의 고집은 유연성 없는 정의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산군은 그저 미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잘못 만난 불행한 예술가였을까요? 그리고 유신파들은 진정한 충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탐한 위선자들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채널 위인 일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위인의 일기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아, 그리고 사시는 곳과 나이 아직 안 남겨주신 분들, 지금 바로 댓글창으로 달려가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또 다른 문제적 인물의 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사가 주는 지혜와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